오! 홍공 후짜. 후짜. 아우 잘하셨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홍공TV의 홍공쌤이고요. 오늘 굉장히 특별한 손님 오셨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퓨너스의 남이준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심플해가지고 놀랐는데 네. 퓨너스라는 회사는 예, 좀 전에 저희 이거 차량 있었잖아요. 네, 한번 네. 들어봐 주시겠어요? 요거랑 관계 있는 회사죠, 그죠? 네,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판매도 하고 또 이걸 잘 쓸 수 있도록 교육해주는 회사죠. 이거 혹시 레고 아닌가요, 근데? 그렇죠. 이거 레고죠. 그러면 그냥 레고 그냥 어릴 때 저 많이 했는데 그거 하는 거랑 방금 이렇게 확 움직이고 이런 거랑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레고 브릭들은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레고 브릭과 똑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여기 있는 요런 이제 허브라고 그러는데 요거랑 그 다음에 여기 센서, 모터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이 코딩을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레고가 특별히 만든 거죠. 그럼 레고 플러스 코딩하고 관계된 회사다. 그렇죠. 레고 에듀케이션 좀 더 정확하게는. 네, 발음 좋았습니다. 네, 레고 에듀케이션 감사해요. 이거 제가 좀 뒷조사를 좀 했는데요. 네. 사실 모르고 저는 만났었어요. 사실은 몰랐었는데 돌고 돌고 보니까 이게 대학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맞아요, 후배님. 이거 좀 갑자기 불편합니다. 편하게. 농담이고요. 네네. 그러면 대학 때 전공은 뭐로 하셨어요? 대학은 이제 물리교육을 전공하고 과학 선생님 되는 게 꿈이었죠. 3대학을 나오셨네요, 그죠? 네. 물리과에는 제 친구도 물리 나온 친구도 있는데 이름 되면 이제 알 것 같아서 말을 그렇죠. 못할 것 같은데 네. 물리 친구들은 참 다 아인슈타인 같은 재밌는 네, 그렇죠. 대화가 잘 안 통하는 사실은 생물을 하고 싶었는데 예. 생물과가 들어가기가 더 어려웠어요. 제가 있었던 경기도에서는. 그래서 네. 물리를 선택하는 바람에 인생이 바뀌었죠. 여튼 그러면 교사 생활을 또 하셨죠? 그렇죠. 할 때 이미 좀 약간 레고 덕후다 이런 좀 소문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처음부터 덕후는 아니었는데 네네. 발명반을 하라고 그래서 발명반을 하다가 저도 익숙합니다. 근데 애들이 너무 발명품을 못 만들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네. 레고를 가지고 기계를 만드는 뭐 이런 교구가 있었는데 네네. 그거를 가지고 애들을 꼬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 다 하고 나서 뭐 또 없어요? 그랬더니 로봇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코딩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이? 내가 애들이 아니고 내가.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미쳐가지고 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동아리를 이제 했죠. 네. 이제 들어온 애들 다 이제 레고 로봇 가지고 뭐 로봇 만들고 코딩하게 했었죠. 2001년에. 근데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뭐 교육 선도학교 이런 거는 2011년, 12년 그때 나왔거든요. 네. 제가 한 10년 먼저 해본 거죠. 약간 저도 이제 교사 생활 해서 느낌인데 약간 연구부장님 느낌이나 정보부장님 느낌이 지금 부장은 안 해봤어요. 그렇구나. 근데 저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또 레고하고 코딩 쪽으로 굉장히 덕후다. 우리 대표님 스스로가 너무 덕후다. 라는 게 있고 또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이제 레고 쪽하고도 레고 에듀케이션에서 이제 허가를 받은 어떤 업체라고 해야 되나? 많지 않더라고요. 레고 에듀케이션의 이제 한국 파트너. 네. 전 세계에 많지 않고, 우리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하이 레벨의, 네.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중요 파트너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은 오늘 뭐 레고를 통한 코딩 이런 걸 여러분들이 뭐 이제 사야 된다 뭐 이런 거에 인사이트 절대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럼요. 코딩에 대해서 다들 너무나 궁금해하고 코딩과 레고가 결합된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한테 많이 질문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이거 뭐 이제 뭐 학원 다녀야 되냐, 이거 너무 비싼데 꼭 사야 되냐 등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또 이렇게 친분이 있으니까 솔직하게 물어보려고 이런 자리 마련했고요. 오늘 이제 좀 질문 쪼개서 갈 건데 첫 번째 코딩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레고 이전에 왜 코딩을 우리 애들은 배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코딩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소통 방법이에요. 언어다. 네. 이제 우리가 국어,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국어는 우리말, 그렇죠. 영어는 이제 외국어,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방식. 그렇죠. 수학은 자연의 규칙과 소통하는 방식. 그러면 이제 과학이나 사회는 세상을 이해하거나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 이해 잘 됩니다. 받아들이 주고받는 방식인 거죠. 네. 그런데 코딩은 이제 미래 기술과 관련된 기계들과 소통하는 방식.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제 일단 코딩을 해야 되고 코딩을 하다 보니
생각을 굉장히 정교하게 해야 되고 또 꼼꼼하고 논리적으로 해야 코딩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훈련하는 되게 좋은 방법. 근데 물론 생각을 정교하게 논리적으로 하는 방법 중에는 훈련하는 방법 중에는 뭐 토론 이런 거 시켜도 잘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해서 맞아요. 미래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생기잖아요. 네. 논리적인 능력 따로 배우고 미래 기술 따로 익히는 데는 이제 시간이 2배로 드니까 기왕이면 미래 기술을 가지고 이제 경험하면서 논리적인 기술 어떤 능력을 기르는 데는 이제 코딩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게 제 생각이죠. 일석이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어차피 부모님들은 다 솔직히 동의를 하실 거예요. 요즘 애들은 확실히 예전 저희 때라고 할까요? 네. 저희 때는 어떻게 보면 책을 그래도 라떼는 넘겨보고 네, 그 밖에 나가 뛰어놀고 했지만 지금은 사실 애들 디지털에 다 어떻게 보면 맞아요. 기본적으로 하니까 미래는 이제 확실히 그런 쪽으로 좀 하긴 해야겠네요. 네네. 그죠? 다른 인류죠. 그래서 엄마 아빠는 상상도 못하는 이제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이미 살고 있어요. 그렇죠. 애들이 로블록스 하거나 뭐 마인크래프트 하는 걸 엄마 아빠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예전만 해도 게임한다고 막 그랬는데. 예.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애들이 이제 VR 쓰고 살지도 모르는데. 확실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거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세상이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서 이제 열심히 따라가고 적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선도를 하면서 더 나은 그 미래를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실제로 제가 듣기로 이제 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이제 취업 쪽에도 솔직히 관심 많을 것 같은데 요즘 이제 뭐 NC든 뭐든 이런 데 보면 뭐 이제 코딩을 써서 프로그래밍을 하든 뭘 하든 이런 이제 프로그래머들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되게 좀 숫자가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소문을 맞아요. 들었는데 소문인가요? 아니면 팩트인가요? 사실이죠. 네. 사실이고 몇 배,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몇 배 정도의 인력이 벌써 이미 필요한데, 네. 이게 그냥 몇 년 공부해가지고 사실 되는 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쌓아야 이제 그런 능력들이 발휘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고, 네. 그런데 그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면 이제 앞으로도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예요. 점점 그런 분야에 이제 니즈가 더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근데 꼭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해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네. 앱을 하나 만들면 사업이 성공 확률이 2배가 되는데 앱을 안 만들면 맨날 이제 야근하고 힘들어야 돼. 그런데 내가 소프트웨어를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네. 앱을 만들 생각을 안 하거나 앱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 돈을 써야 되는 게 이제 두렵겠죠. 벽이 엄청 이제 크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잘하거나 전문가랑 친구가 되는 것만으로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세상에 준비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같이 코딩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이제 저 녀석은 감각이 있어. 쟤랑 친하게 지내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소득이 되는 거예요. 꼭 내가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쵸. 어쨌든 해보고 생각을 좀 확장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해도 하고. 그쵸. 연결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코딩을 이제 왜 배워야 되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사실 미래의 언어기도 하고 저는 이미 현재 언어라고도 솔직히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코딩을 이제 접목하기에, 즉 이제 아이들한테 한번 좀 체험을 해보기에 좋은 나이대는 어떨까요? 저는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코딩을 경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 빠르면 약간 좋다 이런 개념인가요? 네, 빠를수록 좋은데 이제 아이들의 논리적 사고에 따라서 사고 능력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럼 좀 쉬운 걔한테 맞는 거를 그 시기에 시킨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코딩 그러면 막 C 언어를 가지고 막 타이핑해서 막 프로그램을 몇만 줄씩 막 짜고 막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네, 그것만 코딩이 아니고 생각을 체계적으로 말하는 것도 코딩이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우리 이제 애기 엄마가 나한테 빨래를 걷어오라고 시키면 내가 귀찮으니까 나 빨래 걷어올 줄 모르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잠깐만, 이게 코딩이랑 연결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부인님이 나한테 일단 일어나는 걸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빨래 걷어오는 건 모른다고 했지만 일어나는 걸 못하면 안 되니까 일어나. 1단계. 자, 왼쪽을 봐. 딱 봤더니 베란다가 보여 안 보여? 보여. 조건문. 보이냐 안 보이냐? 보인다. 보이면 베란다로 가. 이거는 이제 쪼개서 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빨래를 걷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쪼개서 시키는 게 코딩. 빨래를 걷어와는 사람에게 시킬 수 있는 거지만 그거를 쪼개서 시키는 건 기계에게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단순해서 그 복잡한 빨래 걷어와를 모르는 거고 그거를 다 쪼개서 말하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딩이라는 건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쭉 순서대로 적어놓은 걸 가지고 엄마가 그대로 해봐요. 근데 내가 적은 순서대로 엄마가 그대로 했는데 안 되면 내가 코딩을 잘못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코딩이란 말은 결국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이렇게 남편한테 일을 시켜야겠네. 그게 지금 인사이트가 아니라 쪼개서 이렇게 하는 것. 네, 즉 네. 프로그램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종이에 써서도 코딩이 된다는 거잖아. 결국. 네. 그러니까 소통의 요령을 훈련한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예를 들어서 감자 있으면 반만 깎아. 감자 있으면 반만 깎아. 그 얘기 모르시죠?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아빠가 모든 감자를 반씩만 깎은 거예요. 반은 껍데기 그대로 두고 반만 깎으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못 알아들을 아빠 잘못일까요? 제대로 못 시킨 엄마 잘못일까요? 네. 뭐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그럽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반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디테일한 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약간 문과 엄마와 이과 아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반이라는 건 전체 개수의 절반의 개수를 의미해. 이렇게 토만 달았어도 그런 참사가 안 벌어지는데 서로 믿은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코딩을 한 사람들은 이런 대화를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대화가 가능하면 그런 훈련 자체가 코딩이니까 코딩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좋습니다. 충분히 뭐 그런 식으로 뭐 라면 끓이는 법 이런 것들도 다 뭐 어떻게 보면 네. 되겠네요. 그거를 그렇죠. 일컫는 용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언플러그드라고 검색하면 그러니까 언플러그드는 아이들이 너무 PC를 전선을 꽂고 너무 PC만 갖고 노니까 전선을 빼고도 PC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컴퓨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를 이제 전선을 빼고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나온 운동인데 그런 언플러그드 자료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뭐 아이들 교구도 있고 교재도 있고 그런 거 많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거는 엄마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기술이 안 들어있는 거라서. 그러면 집에서도 이런 식으로 아까 뭐 빨래 개는 것, 빨래 걷어오는 거 여러 가지를 사실은 코딩에 언플러그드라는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좀 시작이 뭐 어떻게 보면 될 수 있다. 간단한 거는 어릴 때도 뭐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뭐 연령에 대한 거는 난도하고 연령 맞추면 충분히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방금 이제 했던 것을 좀 연결해 보면 뭐 그럼 집에서 엄마가 도와줄 만한 활동 같은 거하고 연결해 보면 사실 좀 전에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 더 해볼게요. 요거 좀 이제 어머니들 많이 질문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주위에 보면 레고를 이제 뭐 코딩 이제 가르친다 학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러면 이제 이 코딩을 잘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이런 활동을 해야겠지만 꼭 이런 학원을 다녀야 되냐 혹은 다닌다고 하면 어떤 학원이 좀 좋은 학원이라 생각하는지. 일단 학원을 다니거나 학교에서 배울 때의 장점은 코딩을 잘 배운다가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다. 모두 활동할 수 있다. 그래서 자극도 받고 재미도 여러 배로 더 느끼고 다 같이 활동하면서 소통도 하고 그런 이제 21세기 핵심 역량이 뭐 소통, 협력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코딩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상담을 받을 때 무슨 뭐 경시대회를 내보낸다든지 뭐 코딩을 뭐 체계적으로 쫙 가르친다든지 이런 데를 초등학생 아이가 가는 거는 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코딩을 어렵지 않은 코딩을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할 수 있게 토론도 하고 뭐 애들이 뭐 재밌는 게임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간단한 대회도 해보고 뭐 그다음에 어떤 작품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그런 거 발표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평소에 아이들이 하던 활동의 과정에 코딩이 들어가는 컨셉이 강한데 그리고 협력해서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열심히 재미있게 그룹으로 활동하는 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데는 보내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갔더니 뭐 1대1로 가르쳐 준다. 집에서 엄마가 가르치는 게 나아요. 유튜브 보면서. 내가 볼 때는 굳이. 팀워. 물론 훨씬 더 효과적이지만 어렸을 때 얼마나 배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먼저 배우는 건 순차 명령, 그다음에 조건문, 그다음에 이제 반복문, 그리고 난 변수 쓰는데 이 변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우는 방정식, 또 중학교 때 배우는 뭐 방정식이나 함수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좀 더 지나가면 이제 배열 이런 거 배우는데 이 배열은 위상수학이라서 고등학교에서도 수에 가야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어렵어. 그렇죠. 그러니까 배울 게 몇 개 없어요. 그거 배워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 그걸 다 배웠다. 애가 따라가지도 못하고 질려서 재미없다고 생각하거나 이제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제 코딩을 진짜 잘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을 많이 뭐 코딩의 지식이나 기술을 많이 배우는 거를 초구하는 게 아니고 코딩이 되게 재미있고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정도로 오히려 코딩을 이용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에다가 아이를 넣어주는 게 더 좋은 거죠. 지식적인 걸 빨리 이렇게 쭉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우는 데가 아니라 네. 그래서 쉬운 경험이라도 경험을 이제 계속 다각도로 경험의 네, 밀도를 네. 키우게 하는 데가 좋은 거군요. 네. 코딩을 이용해서 발명품도 만들어보고 이야기도 만들고 게임도 만들어보고 다른 친구들도 도와보고 뭐 이런 거 또는 뭐 발표도 해보고 그냥 애들이 하던 거예요. 이미 하던 건데 거기에 코딩을 집어넣는 컨셉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인터넷이나 아니면 AI에 관련된 윤리 네. 그 다음에 뭐 고민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율주행할 때 사고가 날 확률을 이제 사고가 나는 상황에서 할아버지를 칠 것이냐 아니면 아이를 칠 것이냐. 그거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어요. 자기가 책임지는데. 근데 그렇죠. 인공지능은 코딩한 대로만 움직이니까 그걸 어떻게 정하느냐. 이런 이제 딜레마가 있거든요. 네. 그런 딜레마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결국 마지막은 인간의 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제 사람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철학이 있는 학원을 찾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면 그냥 어렸을 때 가볍게, 집에서 엄마랑 같이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인터넷 같은 걸 보면서 따라 하거나, 뭐 이런. 그 이제 부담을 적게,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조금만 해도 됩니다. 조금만. 너무 명쾌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경험하고 태도, 이렇게 나눠지는 네, 거 아니에요? 네. 지식보다는. 그죠. 경험하고 이해하고, 네. 그래서 태도가 변하고, 네. 그걸 원하는 거죠. 좋습니다. 이 첫 번째 우리 1탄 인터뷰 제가 한번 여러 번 하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 1탄에서는 지금 보면 이제 코딩을 왜 이제 배워야 되는지 하고 이제 코딩 이제 권장 나이, 그러니까 나이랑 어떤 난도 할 수 있는 것들 좀 해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레고 코딩 이런 거 좀 학원 많은데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고 이제 사실 뭘 배우는 것이 유익한지 정도로 네. 해봤고요. 또 이제 다음 편 또 인터뷰 계속 이어가지고 좀 조금 더 확장적인 내용을 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오늘 대표님 시간 좀 괜찮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2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